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주민들의 반대로 5년 넘게 멈춰선 제주 동부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와 마을회가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에 전격적으로 합의했습니다. 김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스팔트 도로 위에 증설 반대를 외치던 해녀들의 태왁이 놓여 있습니다. 건설 자재를 실은 차량 2대는 짐도 내리지 못한 채 세워져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반발로 증설 공사가 중단된 동부 하수처리장. 평행선을 달리던 제주도와 마을 주민들이 5년 8개월 만에 증설 공사에 합의했습니다. 처리 용량의 98%에 달하는 하수 유입으로 증설 사업을 더 미룰 수 없고 주민 요구 사항을 제주도가 최대한 수용하기로 하면서입니다. 오늘 제주도정과 월정리 마을회는 오늘부터 제주 동부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을 정상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동부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이 시급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이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하고 지원해 줄 것을 믿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방류수 24시간 모니터링과 해양 방류관 연장, 삼양 화북 지역의 하수를 동부 하수처리장에서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와 마을회의 전격적인 합의에도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너무 불법적인 게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끝까지 이건 안 된다. 이건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죠. 오는 2025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하수처리 용량을 2배로 늘리는 동부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제주도와 시공사 측은 바로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부 주민들의 반대 시위는 해결해야 할 마지막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곶자왈을 보전하면서 사유재산권도 보호하자는 취지로 추진된 곶자왈 보전 관리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상임위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개정안이 상위법을 위반하고 사유재산권 보호에 치중돼 오히려 훼손에 대한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보도에 박주연 기자입니다. 토지주가 제주도지사에게 곶자왈을 매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곶자왈 개정 조례안. 도의회 조례안 심사에서 제주특별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등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제주특별법의 곶자왈 정의와 달리 조례에는 보호지역과 관리지역 등 3단계로 분류했고 조례로 지역 등을 신설할 경우에는 행위 제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은 관리지역과 원형훼손 지역이 포함됨에 따라서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 지구 등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그 지정 목적, 지정 기준, 행위 제한 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거거든요. 또 곶자왈 매입이 임의 규정으로 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데다 보호지역 외 지역의 경우 보전 방침도 없어 개발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오히려 어쨌든 이제 개발이라든가 이제 그 훼손에 대한 그 면죄부를 주는 형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토지 매수도 안 하고 관리 지역이나 원형훼손 지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곶자왈을 좀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보전 증진 활동하는 그런 활동들을 병행하면서 보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곶자왈 보전과 관리조례 개정안을 심사 보류시켰습니다. 제주도는 상위법 위반 여부를 검토 후 조례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사유재산권 침해와 개발 행위에 대한 반발이 거세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일본 도쿄의 한 대학교. 사회학 세미나 수업이 한창입니다. 주제는 사회 다양성 확보 방안과 소수자들을 위한 정책. 외국인 주민과 성소수자 등 일본 내에서 여러 소수자들이 사회 안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한 학기 동안 실태를 조사하고 대안을 찾아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被災地の生活の中で分けてしまえば物理的な接触も減るので減らせることができるっていう話にはなったんですけれども、そういうふうに性別で区別した時にその二択から取りこぼされる性的マイノリティの存在があるなっていうことに気がついて、この被災地一個一つ被災地っていうのを挙げた中でマイノリティ側も含めてこの誰もが人間としての尊厳を守ることができる被災地の在り方っていうのを私たちは考えたいな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いて、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자이니치 코리안에 대한 혐오 발언 피해 사례에 대해서도 논의가 벌어집니다. 2016年がヘイトスピーチ解消法ができた年じゃない、だからみんなその時は話す場がデモンストレーションヘイトデモができなくなったって分かった年ですよね。でもそれどんどんインターネットに過激化していっていってるで、もうそれがどんどん過激化していって数も多くなっていって1人に対して2000万件だって。 지도 교수는 일본 학계에서 이민 연구자로 역사 사회학을 가르치고 있는 자이니치 코리안 2.5세 이리카 교수. 자이니치 코리안 어머니와 1960년대 한국에서 건너온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이 교수는 2년 전 조선적이란 무엇인가란 제목의 편저 서적을 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제 식민지 지배 이후 남북으로 갈라진 한반도와 일본 사이에서 70년이 넘도록 조선적으로 남은 사람들의 존재를 다시 한번 학계에 알린 겁니다. 일본은 태평양 전쟁에서 패한 뒤 자국 땅에 남은 조선인들을 외국인으로 등록합니다. 하지만 당시 한국과 북한 어느 쪽과도 수교를 맺지 않고 있던 일본은 국정란에 단지 출신지인 조선 반도를 뜻하는 조선으로 등록했습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 이후 대부분의 조선적 동포들이 특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한국적을 선택하지만 아직도 일본에는 2만 6천여 명이 조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남과 북 가운데 한쪽을 선택하거나 특별 심사를 받아 재입국 허가나 여행 증명서를 받지 않으면 일본 국외 이동이 제한된 사실상 전 세계에서 유일한 무국적 존재입니다. 이 교수는 이런 조선적 동포 등 사회 구조적으로 배제된 자이니치 코리안이 아직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한국과 일본 모두 외면한 채 잊혀져 가고 있다며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일본 사회가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80年代後半にとか91年に特別永住資格が確立してからはその後はほとんど日本社会変わってないんですね。なので公務員にとか教員になっても管理職になれないとか必ずずっと壁があってフルに日本社会に参加できない仕組みになっちゃってるので、そういった仕組みを作っていかないとやっぱりいけないかなっていうふうに思います。 다음 이 시간에는 이주 100년 제주 출신의 자이니치 코리안들이 자신들이 겪은 차별과 고난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함께 사는 사회 만들기에 나선 현장을 전합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원인 모를 꿀벌 폐사와 대량 실종 사태로 양봉업계가 깊은 시름에 빠져 있는데요. 로열 젤리가 피부 주름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져 꿀을 대체할 새로운 소득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년째 꿀벌들이 죽거나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는 가운데 올해는 사정이 더욱 좋지 않습니다. 기후 변화로 봄은 더 빨리 시작됐고 이후 냉해에 잦은 비까지 겹쳐 꿀 생산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부터 벌 폐사는 40%, 꿀 생산량은 전년도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벌꿀을 대신할 대체 수확물로 로열 젤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왕벌의 먹이로 불리는 로열 젤리가 피부 주름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로열 젤리가 함유된 화장품을 12주 동안 사용한 결과 주름이 최대 21%나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로열 젤리는 피부 노화의 원인인 콜라겐 감소를 억제하고요. 피부 탄력을 높여주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식품에서 화장품의 새로운 소재로까지 쓰임새가 확대되면서 양봉 농가의 새 소득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이러한 로열 젤리를
이제 화장품 원료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기능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소재로서 이제 활용하는 쪽으로 연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만 로열 젤리 생산을 위해서는 전문 기술을 익혀야 해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수요일 아침도 먹구름이 잔뜩 껴 있습니다. 저기압에 동반된 비구름대가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현재 제주도는 비가 대부분 그쳤는데요. 저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오늘도 흐리겠고 빗방울이 가끔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절기상 하지인데요. 구름대가 강한 햇볕을 막아주겠고요. 중산간 지역에서는 구름이 낮게 깔리면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시면 현재 기온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 22도, 서귀포 21도, 성판악 18도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제주 27도, 서귀포 성산 28도까지 오르겠고 고산 24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구름 낀 날씨를 보이겠고요.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추자도를 비롯한 해안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은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고 제주도 앞바다에서는 1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맑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주말부터 장맛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일본 남쪽 해상에 있는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일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제주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피서철을 앞두고 제주 지역 해수욕장에 대한 범죄 예방 활동이 강화됩니다. 제주경찰청은 해수욕장 주변 불법 촬영과 화장실 비상벨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오는 24일부터 함덕과 2호 태우, 협재해수욕장 등에 경찰 기동대를 투입해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제주 함덕과 2호 태우, 협재 등 5개 해수욕장은 오는 24일 조기 개장하고 나머지 7곳은 다음 달 1일 문을 엽니다. 이달 말부터 해수욕장에 장기간 자리를 잡아놓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 철거가 가능해집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법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8일부터 지방자치단체 등 관할 당국이 알박기 텐트를 강제 철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텐트 등이 무단으로 방치됐을 때 행정 대집행 사전 예고를 해야 해 철거에 한 달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함덕과 중문해수욕장에서 방사능 긴급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제주도는 해양수산부의 전국 20개소 해수욕장에 대한 개장 전 방사능 긴급 조사 요청에 따라 제주시 함덕과 서귀포시 중문 색달해수욕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제주대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성분 분석 결과는 조만간 해양수산부가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오염수 방류 이후에는 매주 한 차례 방사능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제주를 비롯한 부산과 울산, 경남 등 5개 연안시도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를 정부에 즉각 요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15일 제주도에서 열릴 예정이던 실무협의회 회의가 부산과 울산, 경남 등이 지역 현안을 이유로 불참해 잠정 취소된 것에 대해 우리 바다가 방사능에 오염되는 문제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제1차 전체 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도의회 인사 독립성 보장과 세계 환경 중심 도시 조성 특례 등이 포함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면 7단계 제도 개선이 지난 2021년 11월 법안 제출 후 20개월 만에 국회 심의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제주대학교가 2023년 글로컬 대학 예비 선정에 탈락했습니다. 교육부와 글로컬 대학위원회는 2023년 글로컬 대학 예비 지정 평가 결과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 부산대와 부산교대 등 19개교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글로컬 대학은 교육부가 2027년까지 지방대 30곳을 선정해 한 곳당 5년 동안 약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계획으로 제주대는 제주도와 RIS 사업 예산 등을 연계하는 기획을 제출했지만 탈락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